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위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췄죠? 네, 맞췄죠. 제가 맞췄죠. 이야.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오늘 금요일이고요. 달러원 저점 1206.80, 고점은 1238.30,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 종가는 1208.80원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는 안 좋게 당연히 네네.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또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 사망자 수가 점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한국 주식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20달러 선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유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올랐고, 그래서 달러원은 하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계속해서 뭔가 큰 대포를 쏟아내는 아예 탱크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소기업한테 대출해준 거를 연준이 직접 매입하겠다. 뭐 이런 그동안 금융위기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대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7% 이상 폭등하는 그런 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 재택근무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잠정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제 큰 규모,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계속 좋고 달러원은 계속 그거에 연동이 되어서 빠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간단히 또 넘어가면 이제 유럽의 재무장관들은 코로나 채권이라고 하는 이제 EU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재원으로 이제 재정 부양책을 써보자. 이런 게 있지만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곳에서는 왜 남부 유럽의 빚을 우리가 같이 보증을 쓰거나 대신 갚아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를 이제 한 줄로 정리하면 연준의 지원은 끝나지 않았다. 네, 점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 예, 아주 선제적이고 아주 강력한 수단을 연이어 주 단위로 쏟아내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만큼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이 신용위험으로 전이되는 거는 맞겠다. 그렇죠. 네, 그거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 타격은 일단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치료제나 백신 쪽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겨라. 다 봐줄게. 네. 그냥 달러 표시 자산은 우리가 다 매입할 수 있어. 그냥 쇼미더머니 할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계속 안정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계속 왜 오를까 했는데, 급진적인 성향의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가 경선을 결국 포기하고 네. 이러면서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다. 네. 이런 일이 또 있었고, 제가 틀렸지만 이거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요 3월에 갑자기 임시금통위에서 B컷 50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를 많이 내놨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보겠고요. 아무튼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하진 않고, 나중에 향후에는 뭐 상황 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열어놨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달러 위안은 뜬금없이 또 하락을 해서 위안화 강세에 연동해서 달러원은 결국 1210원을 하회한 채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한 주 동안 주기차게 하락 재료 위주로만 이제 나왔던 거라 무난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호재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지금 계속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자면 미국이 돈을 푸니까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위험자산 선호. 그다음에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되게 의미 있었던 게 계속 50명대 안팎으로 왔다 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 갑자기 40명 아래, 그다음에 오늘 30명 아래 27명이 나오면서,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거 계속 좋고, 뭐 사실 인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좀 호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원화 강세가 나타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사를 가져오셨나요? 네. 기사 제목은 연합인포맥스의 기사고, 크레이머라는 이제 방송 진행자예요. 코로나발 침체와 대침체,
까지 가는 거는 결국 금융위기가 있냐 없냐, 금융위기 유무에 달려있다. 네. 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경제가 멈췄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실물 경제 위기가 먼저 온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기업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환, 그러니까 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빌려주고 뭐 이런 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니까 신규 대출 수요도 생기는 거고, 이런데 여기서 돈이 막혀버리면 금융 경색이 나타나면 기업들이 망하면서 실물 경제의 위기가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막고자 연준이나 뭐 각국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에 계속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즈 업체,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린 걸 보고 아, 금융 위기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당연히 금리가 좋을 수는 없죠. 이 네. 카니발이야말로 정말 코로나의 상징 같은 그런 산업인데, 어쨌든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희소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이머는 표현하기를 지금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실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금융위기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는 돈이 거의 바닥이 났었으며 특히 은행들이 상황이 안 좋았다. 네. 그러면서 이 크루즈 업체가 사업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조차도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좋은 신호다라고 평가를 했고, 매우 동의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물관계 위험이 신용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게끔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이제 바로 이 기사 사례고, 사실 걱정은 돼요.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정말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어쨌든 빌린 돈이잖아요. 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아주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나중 문제죠. 네.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네. 되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거는 잠재적인 위험이고 그것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돈을 돌게 하고 있는 연준의 그 의도가 조금씩 먹히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책 당국의 정책들이 뭐 성공적으로 네. 작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금통위 기사를 가져오셨네요. 네. 아, 네. 그 다음은, 네. 금통위에 대한 기사, 네.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알고 있던 총재가 맞나? 예상을 깬 도비시 금통이다. 이분은 도대체 한국은행 총재가 매라고 생각한 건지 뭐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아니,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한다는데 금리가 플러스인 상태로 양적 완화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제로금리를 가고 그때도 돈이 안 도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기준금리가 0.75%인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2%냐, 2.1%냐, 요게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건 망가졌고요. 마이너스를 가냐 안 가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다. 왜냐, 자기가 잘할 거니까. 결국 이렇게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한국은행을 그 금통위 결과를 맞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동결을 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훨씬 더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이어진 그 기자회견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총재랑은 정말 다른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면은 정책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기준금리 더 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되게 원론적으로 얘기했어요. 뭐 실효한 금리를 잘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뭐 그때가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정책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건 추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국고채 직매입 계획이 오후에 발표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코멘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채를 연준처럼 회사채나 CP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에 현행 한국은행법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주요 회사채 시장 참가자인 증권사 앞으로 대출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나 연준처럼 SPV 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가 신용 보강을 해서 거기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토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마치 연준의 행보를 나는 연준이다. 나도 그 정도 압도된다. 그러면서 뿜뿜 돼서 이제 네.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어요, 솔직히. 오, 우리나라도 이런 게 돼? 하면서 좀 그래서 괜찮았고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이제 이런 기사에서 우리가 알던 총재가 맞느냐,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우리도 다주카포 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던 사람 맞는데 이게 자꾸 자기가 이제 이주열 총재라고 우리 너 이나 왜냐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또 두 명 나왔거든요.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네. 저는 아깝게 못 맞춘 걸로. 네. 미련이 남아서 그랬고요. 네. 왜냐하면 훨씬 멀리 가신 연준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네네네. 오늘 4월 10일 날 새벽에 나온 기사고요. 연준의 새로운 대책입니다. 2조 3천억 달러를 기업 대출 등에 지원하겠다 하면서 이게 대단하는데 정크본드도 매입하겠다. 네. 연준도 뭐 중앙은행이라면 사실 손실을 볼 수 없다는 거는 비슷한 그런 것일 텐데, 그런데 이제 정크본드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중앙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정치나 어떤 그런 거로부터 다 독립이 돼서 기업체나 이런 거에 다 독립이 돼서 독자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하는법상에도 회사채 이런 걸 직매입을 할 수 없는 게, 그런 거는 사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런 거 때문에 분명히 연준에도 어떤 중립성을 그리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규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계 각국의 중앙은 비슷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저 멀리 나가고 있죠. 저 어디까지 갔냐면, 첫 번째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원 수가 10,000명 이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4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거. 네. 충격적인 건 첫 1년은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유예.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을 일단 써. 그쵸. 그러니까 돈 지랄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헬리콥터에서 진짜 돈을 뿌리는 것 같아요. 기업에 재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꼴이죠. 네,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도 일단 다 살아봐라.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미국은 원래 미 협중국, 그렇죠. 50개의 주가 모여서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각 주 정부도 사실은 독립적인 법이 그렇죠. 있고 뭐 독립적인 뭐 여러 가지 경찰이나 이런 기구들이 있는 거고, 당연히 지방 정부도 지방채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연준이 그것도 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맘 놓고 돈 풀어라.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해. 그렇죠. 돈 조달해라. 돈을 채권 내가 살게. 그렇죠. 돈을 갖다가 막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일단 거죠. 써. 네. 그 다음에 그냥 정크본드가 아니라 이 지금 폴론 엔젤 타락천사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 투자 적격한 등급 마지노선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투기 등급으로 빠진 요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을 타락천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채권도, 이건 이제 투기 등급인데 연준이 투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원래 괜찮았는데 지금 취지가 위험해졌으니까 너네도 살아라. 자연재해급의 상황에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너의 사업성의 악화나 부실로 인해서 시장등급 내려간 게 아니니까 일단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나중에 한번 살아보고 그때 판단하자. 그렇죠. 골로 갈지 살아날지 천사가 될지. 그러니까 돈을 진짜 전방적으로 이렇게 뿌리면 뭐 많이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 근데 이게 끝이 또 아니고 가계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모기지 유동화증권 이런 것도 사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뭐 레버리지 이게 결국 레버리지를 좀 일으키는 거죠.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팔아서 다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또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돌아야 된다. 일단은 다 해보자는 얘기고, 정말 뒤는 없어. 노빠꾸예요. 노빠꾸 정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옐런 전 바로 직전 이제 연준 의장이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연준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까지 고려해 그렇죠. 봐야 된다. 네, 이거는 네. 야, 이건 진짜 이건 뭔가요? 정말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그건 일본이죠. 그렇죠. 걔네는 ETF를 나라가 직접 매입을 하니까 연계를 네. 통해서. 네. 야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자본주의의 그 정점에 서 있는 미국에서 나온 발언이 맞나? 네. 국가가 나서서 사기업의 주식을 산다. 야 이거는 근데 그만큼 또 절박한 상황이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또 의지의 반증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사실 그 정말 뉴욕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을 정말 할 수도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 경제가 망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일단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기사에 나온 얘기는 돈맛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코로나는 어차피 다시 또 돌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요런 게 오히려 시스템화돼서 뉴 노멀이 되고 우리는 맞아요. 향후에 이런 세상에서 살 수도 또 있겠다. 여기에 적응해서 또 네. 이 안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정말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네. 유동성의 집단 면역될 기세. 일단 걸리자. 네. 일단 걸리자. 몸을 일단 걸리고 죽을 놈들은 죽고 산 놈들은 즐기자. 거의 이 수준.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 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1208원인데 1200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네. 지금에 와서는 의미 있는 레벨이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를 만약에 이게 27명이었는데 뭐 10몇 명이 되면 그 다음엔 뭐 한 자릿수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뭐 며칠 동안 빵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해외 유입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해외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또 이제 그 단기 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들을 또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입국을 제한한 나라에 대해서는 거기도 오지 마라. 네. 네. 자, 코로나가 거의 통제가 됐다. 이제 그 신천지가 터졌던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상당히 회복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개미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벌여가지고, 예. 연준은 자기들이 사지만 우리는 동학개미가 사는 네. 거죠. 네. 역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 민초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해결하는 네, 의병인 거죠. 이거. 네, 의병의 민족입니다. 의병의 민족. 네. 그래서 솔직히 원화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악재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됐고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한국이 먼저 가장 회복이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 뭐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일단 현금화를 했던 이 펀드에서 빠지고 이런 투자에서 잠깐 회수됐던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들어와야죠. 네. 그런 걸 본다면은 12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약간 뭐 총선 결과도 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정치 이벤트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 이게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은 한국 상황이 계속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1185원에서 1215원 네, 이제 좀 변동성도 좀 줄고 네. 좀 30원 레인지로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아래를 열었고요. 네, 이렇게 전망을 해서 12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2주는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많이 잦아들면서 조금 이제 단기적인 안정세에 접어든 상태고, 일단 우리나라 신규 코로나 확산세가 좀 많이 잠잠해진 느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자릿수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미국이랑 유럽 쪽의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는 게 좀 확실해져야 추가적인 어떤 그 랠리가 주식 랠리, 그 환율도 안정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외화 유동성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한미 통화 수합을 통한 그 외화 대출 응찰과 낙찰률을 보면은 미달났죠? 예, 항상 계속 미달이 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단기적인 이제 달러 조달 이슈가 조금 이제 없어졌다. 네. 그 연준에서 이제 해외 중앙은행에 대한 레포를 하는 네. 것도 이주열 총재한테 기자들이 그것도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현재 상황을 봐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그것까지는 같다.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그렇죠. 한 거 보면은 일단 안정이 됐고 환율이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는 이제 다 그래요. 미국 빼고는 다 환율이 안정이 돼야
주식과 채권, 그 기타 이제 자산들의 안정세가 유지되는데 환율이 계속 이제 레벨 다운하면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3월 중순에 1,300원 근처까지 급격히 올랐던 그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달러가 필요한 수요 업체들이 1,200원 부근에서는 다시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좀 매수세로 나올 수 있는 좀 수급적인 이슈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예비 수요까지 해서 이제 달러가 이제 1,200원 근방에서는 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1,192원 정도에서 1,220원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조금 계속 좀 하향 안정화되는 좀 그런 장세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동학개미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좀 어렵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제발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